자, 이제 저도 오랜만에 또이알라라는 작은 동네에 왔고, 언젠가는 어차피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도 좋고 뭐 자연광도 좋고 하니까 오늘 비디오를 차에서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해외 이민 고민하실 때 뭐 여행이나 유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핀란드 인종차별 심해요? 뭐 어디 유럽 인종차별 심해요? 저도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영국에 있었을 때도 인종차별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랑 싸우기도 했고,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차에 있으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에 살면 이거를 완전하게 덜어낼 수가 없어요. 인종차별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도 이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엔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종차별을 근절하는 캠페인이나 노력이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그 인종차별, 제가 일단 핀란드에서 어떤 인종차별을 당했었고, 핀란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인종차별을 대응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지에 대해서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차별을 제가 어디서 많이 당했을까요? 제가 헬싱키에서 많이 당했을까요? 아니면 이 동네에서 많이 당했을까요? 이 동네에서 되게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또이알라라는 동네는 그 화이트타운이에요. 여기 백인이 주류고 유색인종이 거의 없어서 아시아인 사람인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보통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꼭 10%의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상처를 주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지나가는데 Chinese, Chinese 하면서 막 약간 이상한 막 액센트 Chinese 하면서 막 놀리고, 아니면 뭐 눈을 찢는 사람은 못 봤고 이런 건 있었어요. 뭐 기차역에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Are you Chinese? 해서 No, I'm not Chinese 이랬더니 Chinese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또 그거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런 적은 솔직히 많았어서.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여기서 좀 넘어가면 빌리 힌다라는 장난감이 아닌 잡화가게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애들이 한 6명 정도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걔네들은 그런 걸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핀란드 말로 막 욕은 아니고 맘무 뭐 약간 이민자 새끼 막 이런 게 좀 들리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막 헤이 막 하면서 막 좀 뒤에서 약간 좀 놀리는 듯한 막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왜 슬펐냐면, 그냥 제 할 일 했어도 되는데 제가 딸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딸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애를 키우면 애들이 학교에서 저런 취급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네가 뭐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헬싱키로 가야겠다. 뭔가 다른 인종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그거 외에는 뭐 여러 번 있었죠. 근데 핀란드 사람한테 당한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오히려 좀 여기 사는 다른 외국인한테 좀 많이 당했죠. 예를 들어서 뭐 칭칭총 패스 뭐 축구하다가 뭐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듣고, you play football like Chines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축구하다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고, 또 슈퍼에서 한창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민할 때 원래 그 사람이 그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물건을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좀 간격을 놓고 물건을 놓는데, 제가 물건을 놨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까이 놨냐, 정신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 말고는 이제 그거 외에는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가 이제 제가 당했던 이제 인종차별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되게 서러워요. 많이 서럽고 슬프고
나는 난민도 아닌데 굳이 왜 이런 나라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외국에서 살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살면 이런 인종차별적인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외 생활을 20살 때부터 23살 때부터 했다고 칠게요. 23, 4, 5, 6, 7, 8, 9, 6년 정도 하면서 그 터득한 노하우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는 현지어를 잘하면 돼요. 현지어를 배우면 이 사람들이 일단 내가 하는 말을 이 친구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저희도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서 아 뭐야 저 못생겼네 이렇게 막 뒷담화도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이 알아들면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지어를 알면 인종차별을 좀 적게 당하는 편이고, 실제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이 나라 피너로 했을 때 제가 피너로 받아쳐버리면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안 당하려면 일단 현지어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you play like Chinese 뭐 이렇게 하면은 whatever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저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누가 이렇게 했을 때 you play like Chinese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무시해라 혹은 뭐 whatever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넘겨라.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받아치는 편이에요. 사실 you play like Chinese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만약에 무슬림이 그랬다 그럼 뭐 you play like Muslim, you play like Allah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당황을 해요. 왜냐면 아시아인들은 막 받아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다 이렇게 좀 흘러넘기는 편이지 저는 받아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황을 해요. 이게 6탄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고, 근데 만약에 6탄전으로 이어져도 솔직히 이렇게 비디오 찍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손해예요.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뭐 저한테 합의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 세계에서는 웬만하면 6탄전으로 안 가고 6탄전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차라리 영상을 찍으세요. 그러면 얘네들도 후원이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잘 가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제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아랍의 한 명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찡쨍쫑쫑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뒤로 그냥 바로 그냥 뒤를 돌고 알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뒤에 보면서 바로 알라시는 위대하다 날렸어요. 아랍어로. 그랬더니 걔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고 싶은데 지가 먼저 나한테 그랬으니까 딱히 저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흘러넘기면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 하소연으로 변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세 번째 방법은, 인종차별을 적게 당하는 방법은 운동하세요. 얘네들이 인종차별하는 애들 거의 대다수는 진짜 센 애들은 인종차별 안 해요. 오히려 알죠. 좀 약한 애들 괴롭히고 양아치 이런 애들이 인종차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몸이 크고 막 울퉁불퉁하고 근육도 있고 등치도 있고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건드려요. 잘. 저도 런던에 있었을 때 제가 키가 182거든요. 근데 그때 몸무게가 65? 66, 67 이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렇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종차별 비슷한 일들이. 그때가 또 2015년이고. 근데 확실히 저도 운동 시작하고 지금 몸무게가 한 76, 7 정도 되고 소위 말해 등발이라는 게 좀 생기니까 확실하게 좀 이런 애들이 적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적인 말을 당했을 때 좀 흘러넘기시는 게 제일 좋지만 나는 받아쳤다. 사실 아시아인들이 받아치면 당황한 애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혹시 6탄전이 이어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촬영을 해라. 그리고 현지어를 알면
이 사람들이 현지어를 알고 이 사람들이 현지어로 소위 말해 막말을 했을 때 너도 현지어로 대응해버리면 얘네들도 솔직히 한 방 먹는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적게 당하려면 현지어를 꼭 잘 배워놔라.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비디오를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처음에 저도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러워서. 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아인인 거, 그거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도 한창 이 동네에서 인종차별 많이 당했을 때 아시아인인 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고 생각이 든 게 제가 딸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시아인인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 딸도 그럴까봐 마음 다 잡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신 국가, 여러분의 인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받으셨으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로 얘기했는데 힘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 하소연만 했어.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